What is up, crossers?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브릿지TV의 김태훈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20 Facts About Me라는 영상을 만들면서 여러분들께 저에게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정말 많은 분들께서 공통적으로 질문 주신 게 영어 공부 어떻게 했느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20 Facts About Me라는 영상에 한꺼번에 담기에는 좀 내용도 너무 방대해질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만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이다 보니 아예 이건 영상을 따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영상에서 제 영어의 DNA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 초등학교 때부터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초등학교를 다닐 때는 영어라는 과목이 없었어요. 놀랍지 않나요? 영어라는 과목이 아예 없었고, 그때는 그래서 중학교 1학년이 됐을 때 학생들이 ABC를 배웠습니다. 되게 노인네 같죠? 네, 근데 그게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아예 6년 전체 동안 영어를 알파벳조차 배우지 않는 게 일반 학생들이었고, 저 같은 경우는 조금은 운이 좋게도 저희 어머니께서 굉장히 교육열이 세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영국에서 오신 선생님께 과외를 받게 도와주십니다. 근데 그때 당시 제가 어떻게 영어를 공부를 했냐면 사실 공부라고 생각을 안 했고요. 그냥 노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카드 게임 같은 거를 하면서 영어를 공부하게 해주셨는데 어린 나이에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승부욕이 되게 세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잘한다 소리를 듣고 그래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래서 정말 잘하게 되고 이런 좀 선순환이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좀 남들보다 빠르게 어린 나이에 영어를 공부를 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좀 아버지께서 해외 출장을 다녀오실 때마다 좀 외국 만화 영화 같은 거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비디오를 사오셨는데 그런 것들을 정말 지겨울 때까지 보면서 반복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중학교에 들어갔을 때쯤에는 이미 배울 게 없었어요. 새로운 게 하나도 없었고 좀 지겨웠어요, 사실 영어 수업 시간이. 왜냐면 아는 거를 자꾸 가르치니까. 그래서 좀 지루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중학교 내내 사실 영어 공부를 따로 별로 하질 않았어요. 왜냐면 이미 다 배운 내용이고 좀 저한테 너무 쉬운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러다가 제가 살면서 정말 중요한 제 선생님 한 분을 만나게 됩니다. 그분이 이제 그 동네에서 소위 말해 되게 유명한 과외 선생님이었어요. 막 학생들이 수업 듣기 위해서 막 줄 서고 이런 과외 선생님이었습니다. 막 학교마다 공부 잘한다는 아이들을 다 모여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했었는데, 그 선생님을 만나게 되면서 사실 제가 영어를 업으로 삼아야겠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일단 중학교 1, 2학년 때부터 이미 이제 토익 공부 같은 걸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수능 외국어 영역 이런 것들도 한 중2 때부터 조금씩 문제를 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영어를 정말 혹독하게 시키셨던 그런 선생님이셔서 막 때로는 너무 많이 혼나가지고 막 자존심 상해서 막 울기도 하고 막 어린 나이에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인정받고 말 거야 약간 이런 마인드셋으로 되게 어린 나이에 좀 그렇게 갈고 닦았던 것 같아요. 제 영어를 좀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에 들어가게 됐을 때쯤에는요, 사실 외국어 영역 같은 건 따로 공부를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면 남들이 공부 안 할 때 정말 미친 듯이 영어 공부를 미리 해놨기 때문에 모의고사만 가끔 푸는 정도, 이 정도로 고등학교 한 3년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에 들어갈 때 다른 거보다 좀 대학에서 영어를 전공하겠다라는 확신이 너무 강했었던 때라서 영어를 이제 공부를 하기 위해서 진학을 하게 돼요. 네, 그러다가 이제 대학에 갔는데요. 대학교 1학년 때를 생각을 해보면 그때도 영어가 많이 부족했어요, 사실. 지금 제가 이제 되돌아봤을 때 물론 뭐 동기들이나 뭐 선후배 사이에서 잘하는 편에 항상 속했지만 좀 뭔가 아쉬웠어요. 뭔가 그 시험 영어 그리고 이제 국내에서만 영어를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뭔가 좀 2% 아쉬운 그런 것들이 좀 있었고, 좀 되게 awkward한 expression 이런 것들이나 문장 이런 것도 많이 썼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한테 정말 정말 중요한 어떤 전환점이 하나 오죠. 그게 바로 뭐였냐면 군대 생활이에요. 제가 군대를 지원을 할 때 카투사의 군대를 지원을 했는데요. 그때 참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카투사는 사실 남성분들은 뭐 전에 들어서 아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직접 카투사를 복무하고 나온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일단 그 부대 안에 들어가면 작은 미국 같아요. 일단은 거기에 이제 미군들 가족들도 다 있고 또 부대 시설 같은 것들도 좀 굉장히 이제 미국 사람들만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다 보니까 좀 이렇게 축소판 그리고 좀 옛날 아무래도 부대다 보니까 이렇게 실제 오늘날 미국처럼 아주 세련되진 않았지만요. 좀 그런 축소판 미국 같은 느낌이에요. 여러 가지 뭐 거주 형태라든지 전반적인 길거리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좀 미국의 모습을 따고 있는데 그곳에서 제가 2년 동안 생활을 하면서 참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영어가. 일단 다른 것보다 국내파가 좀 넘을 수 없는 벽, 이런 벽을 그때 당시에 다 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그걸 정말 저로의 기회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영어를 쓰고 이렇게 부대끼면서 지냈고요. 카투사라고 해서 다 영어를 잘하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특히 이제 남자 통역병 다녀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카투사는 일단 어느 정도의 미니멈 리퀘어먼트만 이제 맞춰지면 다 운으로 뽑히는 거기 때문에 실력이 아니라 제대하고도 영어를 잘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운 좋게 미군들밖에 없는 오피스로 배정을 받았어요. 한국 사람이 아예 없었고 그리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 오피스의 상사가 제가 가자마자 다른 데로 가버린 거예요. 제가 상사가 돼버렸어요. 그게 뭘 의미했냐면 영어로 모든 책임을 지고 제가 2년 동안 오피스를 하나 이끌어 나갔어야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정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귀가 열리고 입이 뚫립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정말 써야 돼요. 생존을 위해서 써야 돼요. 안 그러면 엎드려 뻗쳐나 뭐 정말 안 좋은 것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걸 알게 되면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그 덕을 좀 봤습니다. 그래서 국내파고 또 해외에서 공부를 안 한 건 사실이지만 그런 식으로 제가 2년 동안 영어로만 비즈니스 환경에서 일을 한 건 사실상 어학연수로 치면 그거보다 훨씬 더 긴 기간의 어학연수 효과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예 한국 사람들이 주변에 없는 상태에서 오피스를 아예 테이크 차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카투사를 제대할 때쯤에는 제 좀 편한, 좀 캐주얼하고 콜로키얼한 이런 영어 부분들이 굉장히 강화가 되어 있었을 때였어요. 그리고 나서 제 영어에 또 한 번의 도약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뭐냐면 제대를 하자마자 제가 뭘 했느냐면 편입 공부를 했어요. 원래는 외대가 아니라 중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중대에서 외대로 편입을 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잠깐 소개를 드렸던 선생님께서 이제 외대 영어학과를 졸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좀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외대 영어학과에 대한 로망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다 시험을 봤는데 고대 영문과랑 연대 영문과는 떨어졌고요. 이제 외대 영문과에 붙어서 이제 외대 영문과로 가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기억을 하기로는 연대 영문과에 그때 딱 한 명을 뽑았어요. 편입생을. 나중에 이제 제가 아는 그 연대 영문과 다니는 동생한테 들어서 보니 유펜을 다니다가 연대로 편입학을 했대요.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네, 아무튼 그래서 편입학 공부를 했는데 이게 편입 영어라는 게요 진짜 어려워요. 제가 여태까지 본 영어 시험 중에서 필기로는 가장 어렵지 않은 영어 시험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어휘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때 뭐 어휘는 거의 뭐 끝장을 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있는 단어 없는 단어 다 외웠던 시절이에요. 그래서 GRE 정도의 난이도의 단어들을 정말 머릿속에 한꺼번에 다 집어넣고 그리고 독해도 정말 원어민이 읽어도 난해한 그런 굉장히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독해 지문들 있죠. 이제 이런 걸 정말 순식간에 풀어내야 되는데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은 그런 독서를 요구를 했고요.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도 제가 대학교 군대 가기 전에는 좀 둘 다 허점이 있었어요. 어떤 문법 지식이나 뭐 이런 지식 기반에 있어서도 그랬고, 실제 좀 자연스러운 영어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씩 모자란 게 있었는데, 군대를 갔다 와서는 좀 이런 편한 영어 이런 것들이 꽉 채워져서 나왔고, 그리고 이제 편입 공부를 하면서는 이런 정말 미친 난이도의 어휘, 미친 문법, 미친 독해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영어에 대한 좀 지식이랄까요? 그런 틀, 뼈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탄탄해졌던 시기예요. 그래서 편입 시험이 끝났을 때는 좀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붙잡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외대 영어학과에 가서 나머지 공부를 또 마치게 되는데요. 제가 처음에 외대 영어학과로 편입을 했을 때 좀 약간 경계를 하는 게 있었어요. 기존의 외대 영어학과 학생들을. 왜냐면 외대 영어학과에는 정말 수능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오신 분들도 계시고, 영어를 정말 특출나게 잘해서 뽑혀서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좀 일부러 그런 학생들이 몰리는 반 쪽에 수강을 많이 하면서 정말 점수도 선생님들이 막 퍼주는 게 아니라 진짜 스트릭트하게 채점하고 관리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기준에 맞추기 위해서 정말 시험 기간에는 주 7일 이제 뭐 있으면 그 중에 한 4일 정도 밤을 새버릴 정도로 도서관에서 계속 살면서 미친 듯이 공부를 했어요. 정말 막 영어가 보기 싫어서 막 진저리가 날 때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또 한 차례 성장을 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제가 한 3학년을 마칠 때쯤에 이제 공부를 조금 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대학원을 가야 되겠다. 그렇게 그냥 아는 동생이랑 술자리에서 가볍게 얘기를 하다가 그때 얘기가 나온 게 이제 외대 통번역 대학원입니다. 그때 당시만 해도 저는 제가 영어를 굉장히 잘한다고 생각을 또 했기 때문에 뭐 대학원 가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틀려도 너무 틀렸던 거죠.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게 처음 입시를 준비를 하려고 학원에 등록을 딱 했는데 다 저 같은 사람인 거예요. 다 영어라고 하면 정말 어딜 가도 자신 있다 이런 사람들이 한 교실에 한 7, 80명이 학원에 몰려 있더라고요. 그날 정말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아, 내가 정말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내가 영어를 잘하는 게 이게 잘하는 사람들끼리 모아놓으면 아직도 부족한 게 많구나 라는 거를 정말 크게 확 느꼈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뭐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늘 잘한다라는 소리를 듣는 그 수준까지 됐어요. 그러다가 제가 시험을 딱 봤는데 이제 1차 시험이 있었고 2차 시험이 있습니다. 그 입학 시험이. 근데 1차 시험에서 제가 너무 긴장을 해서 평소에 안 하던 그런 실수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2차가 이제 통역 면접이었는데요. 통역 면접은 보지도 못하고 바로 고배를 마시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굉장히 허탈감을 느꼈죠. 아, 이게 뭐야. 정말 어려운 공부거든요. 통역 공부라는 게. 그거를 1년 동안 했는데 좀 이렇게 수포로 돌아가니까 너무 좀 속도 상했고 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할까 좀 고민을 하고 부족한 게 있으니까 떨어졌겠지 하고 이렇게 마음을 추스리는 데까지 한 일주일 정도가 걸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이를 득득 갈면서 2년째 시험을 준비를 했어요. 재수를 했습니다. 근데 통번역 대학원은 일반 대학원이랑 조금 달라서 경쟁률이 한 10대 1 정도가 돼요. 저 때는 마지막 최종 50명 정도를 선발하는데 한 8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10대 1이 좀 넘는 경쟁률이죠. 근데 그 800명이 다 저 같은 사람, 다 저 같은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경쟁률을 뚫고 2년 차 때는 합격을 했습니다. 합격을 해서 이제 딱 들어가서 그때 또 한 번의 큰 충격을 겪게 되죠. 대학원에 들어갔을 때는 그 경쟁률을 뚫고 제가 합격을 했으니까 또 한 번의 그 자만의 타임이 옵니다. 그래서
난 정말 이제 끝판왕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면 또 저 같은 사람이 50명이 있는 거예요. 정말 다들 굉장히 뛰어난 동기들이었고 또 다들 너무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배경도 너무 훌륭했고 그런 사람들이랑 또 1년 동안 미친 듯이 막 머리를 부딪히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해 11월에 이제 12월이었죠. 12월에 동시통역 전공을 선발하는 시험이 또 있어요. 그 50명 중에서 10명으로 이렇게 또 선발을 하게 되는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을 또 부랴부랴 막 준비를 해서 그 시험에 제가 붙게 됩니다. 그 시험에 붙게 되고 2학년 때부터 이제 국제회의 전공반으로 따로 편성이 돼서 1년을 또 보내게 되죠. 그러면서도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워낙 잘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둘러싸여 있다 보니까 좀 자존감이나 어떤 자신감도 많이 떨어지는 시기였어요. 근데 어쨌든 그 인고의 시기를 겪고 나니 또 한 번 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졸업 시험을 앞두고 나서 제가 한 통의 이제 전화를 받게 되는데 그때 이제 학원 쪽에서 통번역 강사로 저를 스카우트를 하고 싶다라는 그런 전화를 받게 돼요. 그렇게 해서 제가 통역을 가르치는 커리어를 시작을 하게 됐고요. 통번역을 가르치면서 참 많이 배워요. 제가 워낙 어려운 걸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학생분들이 수준이 정말 높아요. 다른 데 가면 영어 강사를 해도 손색이 전혀 없는 또 해외에서 공부도 정말 많이 하고 또는 국내에서 했어도 영어를 정말 많이 공부한 그런 분들이 제 학생으로 오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앞에 서려면 사실 제가 엄청나게 노력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제가 그분들보다 몇 년 앞서서 공부를 하고 또 이렇게 다 마쳤기 때문에 앞에 서 있는 거지 사실 제가 그때로 돌아간다면 저보다 뛰어났을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과 이제 선생과 제자의 관계로 만나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저는 또 매일 배우게 됩니다. 영어 같은 것들도 계속 끊임없이 연구를 하게 되니까 정말 학생분들과의 소통 과정에서 제가 또 배우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저 잘 알려드리기 위해서 연구를 거듭하다 보니까 또 늘게 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오늘날의 영어가 완성이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좀 긴 이야기였는데요. 그동안 제가 살면서 쭉 영어를 어떻게 공부해왔는지를 좀 단계별로 말씀을 드리다 보니 좀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어떠세요? 좀 궁금증이 해결이 되셨나요? 네, 이렇게 해서 제가 그동안 어떻게 영어를 공부를 해왔고 또 어떤 과정을 거쳐왔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이렇게 해서 제 영어의 DNA 오늘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이 영상 유익하게 보셨기를 바라고요.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한 번씩 꼭들 눌러주시고 또 알림 설정도 센스 있게 해주시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To the other side.